네, 논문에서 정말 로직이 중요한데, 우리 광고 표현을 좀 빌리자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논문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냐? 딱 하나만 골라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로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로직, 한글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논리가 되겠죠, 논리. 다시 말해서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논리도 중요하다라고는 사실은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그거보다 막상 현실에 닥치면 생각이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면 논리는 자꾸 뒷전이 돼버리고 그냥 그 안에서의 어떤 자꾸 글 그 자체에 신경을 써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글, 그리고 논리. 자, 이거를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드리자면,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글 하나하나, 단어라든지, 그 문장이라든지, 요 글 자체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이제 문법에 맞느냐, 아니면은 무슨 이게 글로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글 그 자체이냐 이런 식으로 요 글 그 자체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 그 자체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교수님도 많아요. 자, 그래서 혹자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어떤 교수님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글이 자신의 글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런데? 라고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논문에서의 글은 자신의 글이어야 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제가 정반대로 생각하는지 제가 설득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논문에서 이 글로만 봤을 때, 논문에서 사용되는 글이라는 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적게는 한 50%에서 많게는 한 8, 90% 정도까지 저는 이 글 그 자체는 인용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용문. 자, 어떤 인용문이냐면 근거 제시, 그리고 이론 제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방법에 대한 설명 제시, 이런 것들. 이 인용문들인데 이 인용문들은 출처를 제시해야겠죠. 출처 제시해야겠죠. 이 근거와 이론과 방법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사례 같은 것도 결국에는 출처가 제시가 되어야겠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인터뷰다, 면접이다, 인터뷰 내용이다. 그러면 이 인터뷰 누구하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인터뷰 면담자에 대한 출처도 제시를 해야겠죠. 자, 이와 같이 논문에 들어가는 글은 대부분이 인용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용문이 다 인용을 해왔는데 자신의 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어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을 막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 글에서. 절대 그럴 수 없죠. 소위 말해서 말이 좋아 인용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아주 속된 말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근거와 이론과 어떤 무엇인가를 제시하기 위한 베낀 거예요. 가져온 거라는 거죠. 컨트롤 플러스 C 해서 V로 갖다 붙인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직접 인용이고, 그렇죠? 직접 인용인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잘 편집을 하게 되면 간접인용이 되는 거죠. 자, 뭐 이 차이밖에 없지만 그래도 인용문은 따지고 보면 자신의 글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글을 담아라. 자신의 글을 담아라. 저는 자신의 물론 그 의도는 알아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 의도는 제가 알죠. 그런데 표현이 좀 잘못됐다.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자신의 글을 적어라 라고 하면 인용을 하지 마라 라는 소리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자신의, 지금 씁니다 제가, 자신의 논리적 흐름으로 주장을 해라 라는 거죠. 자신의 논리적 흐름으로 주장을 해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한 이 출처를 제시하면서 그 글을 인용해 오되 그 흐름은 자신의 논리여야 한다는 거죠. 그 자신의 논리로서 그 안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를 나타내라.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논리고 그것이 바로 로직이고, 그렇게 잘 꾸려진 로직이 논문을 완성도를 높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논리라는 것이 논문마다, 논문이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100만 개가 있다면, 논문이 이 세상에 100만 개가 있다면 100만 개 각각 논리 구조가 다 다르냐? 논리의 시스템이 또는 논리의 메커니즘이 다 다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논리의 구조, 시스템, 메커니즘,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논리의 체계? 뭐 이런 것들, 논리의 형식?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논문이 100만 개가 있다면 다 다른 게 아니라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에게는 정말 럭키하게도, 운이 좋게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학문만 한 것이 아니라 논문의 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학문, 굉장히 다양한 주제, 굉장히 다양한 접근, 굉장히 다양한 시각,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경험을 해봤죠. 보통 학교에 계신 분들 또는 우리가 이제 뭐 교수님이나 연구자분들은 대부분은 평생 한 가지 학문에 한 가지 주제에 뭐 한 몇 가지 정도의 접근과 시각 그리고 방법을 가지고 평생 연구를 하시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이게 직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학문을 굉장히 다양한 주제 그리고 접근과 시각과 방법으로 컨설팅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접근도 해보고. 왜 그랬겠습니까?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다르죠? 학생에 대한 지도라는 차원하고 고객 서비스라는 차원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에 대한 지도는 권위로 접근을 하실 수 있으실지 몰라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정말 힘듭니다. 나 정말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딱 한 명이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러면 저는 완전히 거지만도 못한 취급 그렇게 받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뭐 본의 아니게 뭔가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한테는 뭔가 안 맞았던, 본인이 고객이다 보니까 본인이 갑이다 보니까 뭔가 저한테 뭐 아쉬운 게 많았던 그런 고객이 한두 분 계세요. 제가 모든 고객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유튜브 댓글에다가 좀 악의적인 댓글도 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수님한테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또 교수님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학생들이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고객 서비스 입장에서 하다 보면 그 고객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교수님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더 많은 논문을 보고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다 보니 그 짓거리도 20년이 넘어가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논문들을 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겠죠. 자,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베이직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다른 옵션이 달린 그런 패턴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베이직 패턴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응용이 가능하겠죠. 이런 옵션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베이직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베이직 패턴이 제가 대치동에 있기 때문에 뭐 가끔 가다가 뭐 초등학생도 오고 뭐 중학생도 오고 고등학생도 오고 이러는데 초등학생은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 수 있는데 좀 똘똘한 중학생 정도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인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리가 없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강의를 뭐 특강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컨설팅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시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논문에서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이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이 논문을 뭐 1도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논문 지도를 받거나 컨설팅을 받는데 받고 나서 딱 문 밖에 나왔는데 머릿속이 더 복잡해진다. 더 애매해졌다.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확실한 생각이 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도나 컨설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지도나 컨설팅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학생을 이렇게 일부러 복잡하고 애매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뭐 교육적 차원에서 일부러 복잡하고 애매하게 뺑뺑이를 돌린다 이런 거는 다 변명이에요. 굳이 내가 아는데 내가 논문에 대한 전문가고 내가 교수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인데 학생을 왜 복잡하게 만들어? 왜 학생을 더 불확실하게 만듭니까? 나한테 오면 선명해져야지. 선명해져야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죠. 자, 물론 아주 불확실했는데 덜 불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지도, 좋은 컨설팅이죠. 물론 이제 뭐 개안이 될 정도로 갑자기 뭐 어두웠는데 갑자기 밝게 이런 게 아니라 점점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더 복잡해지고 더 애매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교육적 차원이 아닙니다. 학생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내가 논문 지도를 받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내가 더 복잡해졌다. 내가 더 애매해졌다. 자, 그렇다면 뭐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의를 하면 되겠죠. 뭐 환불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지도 교수님한테는 내 등록금 물리달라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한테는 여러분들 뭐 항의해라고 해도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한테는 예, 그 자리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교수님 신의 한 수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던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논문의 논리의 구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서 교수님께 갖다 드려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현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논리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논리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고 이 논리 구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큰 지장이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포인트에서 큰 지장이 생기는데 한 가지는 설계할 때. 이 설계는 논리 구조는 쉬운데 방법론이 좀 어렵거든요. 특히 양적 방법론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논리 구조와 방법론이 더해져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있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경제적인 그런 소모적인 부분을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받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논문 1도 몰랐을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어디냐면 분석을 할 때예요. 뭐 검증할 때. 이거 사실 어렵거든요. 이거 뭐 그냥 몇 달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설 검증이 뭐 교차 분석이다, 회귀 분석이다, 이 정도면 좀 공부해서 하실 수는 있는데 요즘에 연구 설계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한두 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해석하고 편집하고 뭐 또 질문하면 대답하고, 예? 지적 나오면 그 수정하고 이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의 손에 자꾸 맡기게 되어 있는데 그럴 바에야 이런 부분도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어떤 분석 기법에 대한 노하우를 점점 머릿속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컨설팅이라는 거는 뭐 받는 포인트가 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다면 플러스 알파로 뭐 논문 지도에서 뒤집어졌을 때 뭐 요럴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떨린다. 떨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그 논문을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발표를 하기 위해서 뭐 컨설팅 정도 플러스 옵션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두 포인트는 설계와 분석 쪽에 있다. 나머지는 이 논리 구조에 의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충당이 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논리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로직,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의 구조, 그 논리의 구조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때는 논문 자체가 작성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글은 대부분은 인용문이에요. 그 인용문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흐름을 잘 짜느냐, 이 문제가 바로 논문에서의 논리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논리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뼈저리게 느끼시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꼭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